오픈AI, 엔스로픽과 구글 등 주요 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쟁이 심화되면서 AI 인프라 투자 지출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은 연간 영업현금 흐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마존은 연간 영업현금 흐름을 약 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규모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AI 슈퍼사이클에 가장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성장 잠재력이 높으면서도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주가가 낮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성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거래되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대표적으로 PEG 지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얼마나 비싼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싼 가격이 미래의 성장성으로 정당화되는가를 함께 판단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즐겨 사용하면서 대중화된 지표이며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시로 어떤 기업의 PER이 20배이고 향후 예상되는 이익 성장률이 20%라면 이 기업의 PEG는 1이 됩니다. 또 PER이 15배로 더 낮더라도 향후 예상되는 이익 성장률이 5%에 그친다면 이 기업의 PEG는 3이 됩니다. 보통 PEG가 0.5 이하면 성장성 대비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1 이하라면 저평가 또는 적정 수준, 1.5 이상이라면 고평가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PER뿐만 아니라 PEG 지표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이익 성장률은 어디까지나 예측치이므로 예측이 틀리면 PEG 지표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예측치가 실제로 가능할지 직접 찾아보고 판단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 예측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는지 또는 하향 조정되었는지도 체크해보면 좋겠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인공지능 인프라 기업들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는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전년 대비 100%가 넘는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의 2026년 선행 PER은 5.4배, 샌디스크는 8배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올해 성장률만 보면 PEG가 0.1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시장에서는 2028년 이후부터 이익이 크게 꺾이는 다운 사이클을 바라보고 있기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일반 소비자향 매출이 아닌 AI 테크 기업향 매출로 전환된 만큼 사이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메모리 가격 상승 추이도 매우 강력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인프라 산업에서는 지히버노바와 블룸에너지를 다뤘습니다. 지히버노바의 2026년 선행 PER은 56배, 27년과 28년에는 각각 36배, 25배가 예상됩니다. 이때 성장률은 올해 약 100%, 내년과 내후년에 59%, 44%로 전망됩니다. 블룸에너지의 2026년 선행 PER은 112배, 27년과 28년에는 각각 54배, 34배가 예상됩니다. 이때 이익 성장률은 올해 약 83%, 내년과 내후년에 109%, 57%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시장 예상치에서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때는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 전망 등을 통해 수요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내 전력 산업은 AI 학습과 추론 수요 증가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지히버노바와 블룸에너지 두 기업 모두 막대한 수주 잔고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슈퍼사이클에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ETF 투자가 있습니다. 직접 개별 종목을 공부하고 판단하기 힘들다면 전문가들의 안목을 빌려 액티브 ETF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상장 액티브 ETF로는 AIS가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스타 쉐어즈에서 운용하는 AIS는 반도체와 전력기기 등 AI 인프라 산업에 집중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특히 단순히 미국 기업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목을 검토하고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구성 종목을 보면 국내 SK하이닉스가 8.55%로 가장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다음은 마이크론 5.74%, TSMC 4.79%, 인텔 4.49% 순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밸류 체인을 담고 있고 이외에도 버티브, 지히버노바와 같은 전력 인프라 기업들도 유의미한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총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AIS는 최근 한 달간 7.73%를 기록하여 QQQ의 마이너스 2.35%, CHAT의 2.05%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도 46.18%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성과를 증명했으며 1년 기준으로도 72.19%를 기록하며 QQQ 대비 4배 수준의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해당 ETF의 총 수수료는 0.75%, 하루 평균 거래량은 86,000주 정도입니다. 국내 상장 액티브 ETF로는 타임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코액트 글로벌 AIN 로봇 액티브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ETF 모두 글로벌 AI 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며 총 수수료는 타임이 1.33%, 코액트가 1.74%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해당 비용은 매매 중개 수수료 등이 모두 반영된 수치입니다. 먼저 타임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의 현재 구성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가 7.53%의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은 샌디스크 7.05%, 블룸에너지 6.29%, 시게이트 5.97% 순입니다. 외에도 SK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지버노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이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높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액트 글로벌 AIN 로봇 액티브의 구성 종목을 보면 샌디스크가 7.56%의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은 마이크론 6.66%, 엔비디아 6.09%, 삼성전자 4.57% 순입니다. 외에도 알파벳, 블룸에너지, 웨스턴 디지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ETF 역시 최근 모멘텀이 강력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높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ETF의 최근 총수익률을 보면 타임의 경우 1개월 9.89%, 6개월 27.64%, 1년 49.17%를 기록하였고 코액트의 경우 1개월 11.07%, 6개월 44.57%, 1년 49.08%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단기 성과는 코액트가 좀 더 우위를 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AI 슈퍼사이클은 누가 더 많은 연산, 전력, 메모리를 확보하느냐의 인프라 경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은 개별 종목이라면 성장성이 이미 증명되고 밸류에이션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구간을 PEG로 1차 선별한 뒤 수주잔고, 자본지출, 고객군 변화 같은 실물 지표로 성장 지속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서치 시간이 부족하다면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를 함께 담는 액티브 ETF로 분산해 슈퍼사이클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성장 구간일수록 시장의 기대가 꺾이는 순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성장률 추정치의 상향과 하향 추세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한 번에 몰기보다 분할 및 비중 관리로 리스크를 통제하는 접근이 결국 수익을 지키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양질의 영상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